휴림 로봇. 이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한때 정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주식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상승 뒤에 혹시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분석 자료를 보면요. 이 주식이 딱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기회, 그리고 바로 등 뒤에 숨어 있는 섬뜩한 위험. 과연 이 주식의 진짜 모습은 뭘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50%. 와,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휴림 로봇 주가가 폭등하면서 기록한 수치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당연히 시장은 열광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딱 쏠렸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파티는 없다고 하잖아요. 정말 꿈만 같던 상승세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주가가 그대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에 부풀었던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고요. 시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이렇게 폭등했다가 갑자기 왜 공포 분위기로 바뀐 걸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걸까? 오늘 살펴볼 자료의 분석가는요,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아주 현실적인 위험들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양쪽 이야기 모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쪽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분석가는 왜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도대체 그 근거가 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관점에서 볼 때 매수 신호는 여전히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분석가의 핵심 주장이에요. 주가가 이렇게나 빠졌는데도 단기적으로는 살만하다는 거죠. 아니,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근거를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즘 시장에서 제일 핫한 테마 중 하나인 로봇 관련주라는 점이에요. 정부 정책 지원도 있고 CES 같은 행사에서도 계속 주목받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외국인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수급 신호죠. 세 번째는 주가가 15,000원 아래에서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으니까 시장의 관심이 계속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딱 여기까지가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분석가는 이런 단기적인 희망 바로 뒤에 어쩌면 회사 자체를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 2가지가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험 신호, 이건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한 기업을 인수했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자,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먼저 휴림 로봇이 EQ셀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투자했던 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실패가 이제 2026년 회계 감사라는 훨씬 더 큰 시한폭탄의 뇌관이 되어버렸다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바로 이 금액입니다. 3,040억 원. 이게 그냥 날아가 버린 EQ셀 투자금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 회사의 투자 결정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아까 말한 감사 리스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에요. EQ셀 투자로 달린 그 엄청난 손실을 회계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2026년에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라는 딱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바로 거래 정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분석가는 또 하나의 이상한 숫자를 지적해요. 4,430억 원. 이 돈은 EQ셀을 인수하겠다고 시장에서 모은 돈인데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 이건 리스크를 훨씬 더 키우는 요인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위험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환사채라는 놈인데요. 이게 주가 위에 마치 먹구름처럼 계속 드리워져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환사채, 우리가 흔히 CB라고 부르죠.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언제든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빚,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돈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돈 대신 주식으로 줘 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순간 시장에 갑자기 없던 주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분석가는 바로 이 전환사채들이 잠재적인 매물 폭탄, 즉 오버행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시비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좀 오를 만하면 위에서 계속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주가를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아주 큰 족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상반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기회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엄청난 위험이 있어요. 과연 분석가는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슈림 로봇은 딱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로봇 테마, 기관 매수세 같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모습이 있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감사 리스크, 전환사채 문제 같은 장기적으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들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이 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분명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리스크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분석의 모든 걸 요약해 준다고 생각해요.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인 호재만 보고 뛰어들기 전에 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들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그 무게를 스스로 저울질해봐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슈림 로봇. 과연 이건 우리가 감수할 만한 계산된 리스크일까요? 아니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시한폭탄일까요? 그 판단은 결국 이 설명을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